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중국어 강사 정혜란입니다. 자, 중국에서 생활을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중국 생활 팁을 알려드리는 중국 생활 탐구 시간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중국에서 이용할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를 타는 거,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버스 타기입니다. 일단요, 중국 버스는 한국과 다르게 조금 종류가 나뉘어요. 자, 종류가 나뉘는데 그 기준이 조금 재밌다고 합니다. 일단 중국에서 특히 북경에서 버스라고 불리는 것은 공짜오车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중국은 버스를 공공汽车 이렇게 부른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북경에 가시면 공공汽车하고 표현을 하면 중국 사람들이 공지어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용하는 버스라는 의미의 단어는 공짜오車라고 표현을 하고 특히나 북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국에서 버스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요거예요. 네. 자, 한자를 아마 알아보신 분들은 저게 기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콩티어란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바로 에어컨이란 뜻이죠. 자, 중국에서는요, 버스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没有空调. 자, 두 번째, 有空调. 입니다. 자, 에어컨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에 따라서 버스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가격 차이 또한 2배가 나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에어컨이 달린 버스는 콩티어, 공짜오车라고 이름을 부르고 우리 버스 번호가 적혀져 있는 번호 앞에 콩티어라는 한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에어컨 달렸어요. 가격 2배로 비싸요. 라는 뜻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버스 비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2块. 1위안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이용하려고 할 때 무조건 콩티어 에어컨이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에어컨이 있는 버스를 타도 2块 2위안밖에 안 하니까 가격 차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한여름에 북경은요 거의 40도를 매일매일 웃돕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살인 더위 속에서 没有空调 에어컨이 없는 버스 타면요 정말 죽어요. 그러니까 有空调 에어컨이 있는 버스를 타려고 이 버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버스 안내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숫자. 그쵸? 숫자예요. 자,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버스를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는 숫자를 읽을 때 319번 버스 이렇게 100단위로 숫자를 읽죠. 그래서 만약에 두 자리 숫자의 버스 번호를 가지고 있다면 10의 단위, 100의 단위, 1000의 단위로 그 버스 번호를 읽어요. 자,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읽지 않고 간단하게 3 읽고 1 읽고 그 다음에 9 319 하고 숫자를 하나하나 끊어 읽습니다. 그리고 숫자 1을 읽을 때는 2라고 읽지 않고 2라고 읽어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어요. 319번 버스는 319 버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 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국에서는 루란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즉 319번 버스는 319루 버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버스 노선을 의미하는 그런 표시인데요. 자, 버스의 번호를 읽을 때만 유일하게 하오라는 한자가 아니라 루라는 한자를 통해서 읽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샤이잔, 샤이잔이라는 네, 한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짠이라고 하는 것은 역이란 뜻이에요. 역, 정거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시아라는 한자를 붙이면 그때는 다음 역, 다음 정거장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다음 역이 어딘지를 잘 봐야지만 네, 이렇게 바꿔서 타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다음 역이 어디인지도 일단 한번 눈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혹시 역방향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 그림에서 나오는 화살표를 보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 안내의 표지판을 보다 보면요. 첫 차 시간, 막차 시간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안내판에서는 그 버스의 안내표, 그 시간, 배차 시간도 같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 참고해서 버스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요, 우리가 버스를 이제 탑승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탑승할 때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죠. 자, 그래서 돈을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票价2块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票价라는 건 표값이죠. 그래서 표값이 2块 2元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중국 사람들이 버스라는 대중교통을 또 많이 이용을 해요. 아주 저렴한 가격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일단 가격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네. 자, 뭐라고 적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를 부정할 때 쓰는 단어가 눈에 보여요. 뿌가 눈에 보입니다. 자, 뿌가 보이면요. 무언가가 안 돼 라는 뜻인데요. 자, 아래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은 거스름돈을 주지 않습니다. 거스름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块钱. 자, 이 위안에 버스 비용을 반드시 잔돈으로 준비를 해서 버스를 탑승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버스표를 살 때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남자표 안내원이 보입니다. 자, 버스 안에 표를 판매하는 안내원이 다 탑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께 버스표를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동전으로 이렇게 2块钱 이 위안을 지불하고 타시던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죠. 네, 잔돈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그림에 보면 재미난 모습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방금 전에 지나왔던 그림에서도 남자 안내원이 버스 안에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남녀 관계 없이 중국에는 버스 안에 다 안내원 혹은 표를 파는 사람이 탑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역할, 표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售票员 쇼票员이라고 부릅니다. 쇼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판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라는 것이 바로 표란 뜻이죠. 표를 파는 사람, 유엔, 무엇 원이라는 의미로서 표를 판매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주된 역할은 첫 번째, 차표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 탑승을 하고 또 하차하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해요. 자, 우리 러시아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내원들이 버스 안에서 내리는 사람 그리고 탑승을 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재미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중국 버스는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일단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스가 일단 있어요. 네, 조금 민망하지만. 자, 그런데 버스가 이렇게만 생긴 것이 아니라 주름 모양의 고무줄을 달고 또 뒤에 버스가 한 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버스의 이름이 굴절 버스예요. 동그랗게 말린다, 굴절이 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겠죠. 그래서 여기 고무로 된 부분이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 굴절 버스가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할 때 꺾이는 형태의 모습을 하겠죠. 그렇다면 버스 기사님이 뒷부분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혹은 양 사이드 옆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네, 여기 보시는 안내원이 바깥에 창문 바깥에 몸을 내놓고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말로 조심하세요, 비켜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시나 안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탑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한국에서 물론 당연히 태어났지만 제가 살던 시대에도 한국에는 버스 안내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모님 세대 분들, 네, 부모님 세대 분들은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버스 안에 안내원이 탑승을 해 있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물론 표도 팔지만 또 안전 제일, 네, 안전을 위해서 탑승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와 똑같이 이렇게 같은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이도 큰 소리로 비켜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재미난 것은 마치 여행 가이드의 한 가지 모습처럼 마이크를 대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니까 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언제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이분들한테 혹시 제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 내려요 하고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주 흔쾌히 도움을 주시기도 하니까 네, 친하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버스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시면 얇은 그리고 작은 종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표는 누가 주느냐?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버스 안내원 쇼票员이 건네주는 표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없지만 일단 가격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표가 다 똑같이 생겼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마다 표가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버스 회사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나오는 사진이 베이징 북경의 버스표의 모습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진이 바로 상하이 상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버스표의 모습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중국에서 지하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지하철의 모습은요, 우리나라 지하철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아주 재미난 모습이 있으니까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어마어마하게 큰, 네, 이 그림이 눈에 먼저 보이는데요. 바로 북경 지하철 노선표입니다. 네. 자,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많은 지하철 노선이 존재를 합니다. 자, 북경은 대략 우리나라의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놓은 그런 규모, 그런 면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큰 만큼 지하철 노선도 아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 색깔도 다르고 저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까운 도시를 간다거나 아니면 공항에 가는 그런 지하철 노선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 지하철역을 일단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를 가려고 한다. 그 역의 이름을 내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카통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이카통. 자, 한 장의 카드로 모두 다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카드 한 장, 오케이.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카드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지하철
카드예요. 흔히 우리가 교통카드라고 불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북경 공항에서도 이 카드를 판매를 하는데 아무 데서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중국 여행이나 혹은 중국에 가시기 전에 이 통의 판매처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지하철역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판매하지 않는 지하철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이 카드 판매하는 곳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 카드가 없다면 우리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구매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지하철표 예매 사용한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 기계 역시도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언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중국어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영어, 잉글리시라고 적혀져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만 버튼을 누르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등장을 해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자, 보시면요. 우리 도시마다 티켓이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자, 처음에 등장하는 하나의 카드 모양을 하고 있는 거. 요게 바로 북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지하철표, 지하철 티켓이에요. 그래서 이 티켓을 넣고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는 이렇게 동그란 동전 모양의 티켓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티켓의 모양은 전부 다 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색깔도 다 다를 수도 있고 당연히 다른 도시 가면 사용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한국과 중국 지하철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뭐 지하철표 사서 지하철 타는 거 뭐가 어려워요. 우리도 너무나 익숙하죠. 자, 그런데요. 중국의 지하철은 한국 지하철과 다르게 이런 모습, 바로 여기를 거쳐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엑스레이 검색대입니다. 자, 우리가 공항이나 가야지 볼 수 있는 이 모습을 중국은 지하철에서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개최했던 해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 지하철에서도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테러 방지를 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에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8년 올림픽이 열린 그 해에만 저는 할 줄 알았는데 2017년 현재까지도 계속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중국 지하철 이용하실 때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거쳐야지만 통과를 해야지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지만 또 테러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고 하니까 조금은 그렇구나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것은요. 역시나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요거를 한 명 한 명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오버돼요. 그래서 아주 바쁘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하철보다는 또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다른 지하철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출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무슨 역에 몇 번 출구 숫자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1번 출구에서 만나, 2번 출구에서 만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자, 재미난 것은 중국에서는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파벳을 나타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에 B 출구, C 출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아래 보시면 한자로 베이커, 동베이커 이런 식으로도 동서남북으로 출구 표시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중국에 여행을 한 번쯤 가신 분들이라면 이 동서남북이란 한자를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은요. 동서남북을 통해서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출입구 역시도 알파벳 혹은 동서남북의 한자를 통해서 표현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준비한 중국에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중에서도 버스와 지하철 이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비슷한 듯 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꼭 한 번쯤은 이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중국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너무 두렵게 혹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그걸 조금 재미로 느끼시면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再见.